최근에 많은 기사들이 나왔던, 또 많이 언급이 되었던 루나 코인의 창시자, 창업자 문도영 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주풀이할 이유도 없고, 그냥 이제 이분이 조심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걸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또 그 기임탁수 많이 생각하실 수 있죠. 올해가 또 임수가 들어오고 일간이 기토니까 기임탁수가 돼서 이렇게 흘러갔다, 다 쓸고 지나갔다, 뭐 이런 것도 나쁜 주장이나 나쁜 논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그런 건 아니고, 다만 저희 방식으로 이 사주를 보게 된다면 이미 29세부터, 그러니까 돈과 그 다음에 지지자와 팬과 여기 층에 대해서 희노애락을 겪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희노애락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시기라는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 모든 일들을 겪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뭐 금전적으로 좋아졌기도 하지만 지금 나빠졌기도 하고 뭐 그렇게 다 되고 있죠. 그게 앞으로도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하는 일에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스스로는 이제 다음에 다시 재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재기를 또 한다고 쳐도 이분의 이제 금전적인 문제는 이분이 손을 떼지 않는 이상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분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 이민년이 들어오면은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할 때 형살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 방압으로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 뭐 일부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일으켜도 누가 일으켰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럼 이번에 지금 올해 사주를 보게 된다면은 자기가 사회에서 자기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고 문서적으로도 자기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주를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자신의 행동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촉발이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월운으로 따지게 되면은 을사월 자체도 따져서 보게 되면은 이분이 자기의 영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저는 이분이 딱히 손해를 본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올해 이제 별로 나쁘지 않은 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 볼 건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한 가지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안타까운 점은 이게 다른 사람이 이분의 문서운을 사용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이제 다른 사람이 이분에게 뭐 소송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분에게 문서운은 자기한테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법원에 갈 일은 별로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 자기가 자기한테 고소 고발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피해자분들이 계시더라도 이분한테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거의 힘든 상태. 그 다음에 만약에 건다고 쳐도 이분이 이제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법적으로 가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다 이제 해결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답답함, 문제점. 왜냐하면 사기죄 같은 경우가 성립이 되려면 이분이 이제 미끼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은 내가 뭘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미끼를 걸어야 되는데 그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어, 세간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게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 애매한 상태죠. 뭐 각국에서 지금 조사를 들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그 조사를 하면서 만약에 이분이 그 코인 시세 조작에 참여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관여가 되어 있다라는 게 나오면은 당연히 사기죄로 기소가 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이번 폭락 사태에 아무런 관여도 안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답답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사주 자체가 40세까지는 자기가 하는 일,
그 다음에 자기의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뜻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이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이제 40세까지 지속을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올해 한 해 이제 풀리니까, 이민년이 들어오면 풀리거든요. 풀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믿고 있던 길을 그냥 꾸준히 밀고 나갈 때는 보면은 뭐 그게 뭐 이상하게 흘러나가도 제대로 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보면은 살다 보면 이상하게 가던 일이 정상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이분한테는 올해의 이야기인데, 정상이 된 거죠. 정상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가던 흐름이 정상으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가지 않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봐도 문제가 있다. 올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그다음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면 어차피 소통할 의지는 없거든요, 이사주는. 소통할 의지도 없고, 그냥 내가 현재 맞다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만 남아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게 40세까지 지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든지 조언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죠. 어, 그런 것들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적을 만들어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였던 거는 작년에,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이제 신축년이죠. 이때, 이때도 보면은 자기가 조금,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 좀 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슨 뭐, 주장하는 것들에 따르면은 뭐 세력이 있었다, 작전 세력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원한 관계니까. 왜냐면 작년에 이 사람이 원한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 원한 관계가 있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사람이 잃어야 될 거는 뭐 회사 정도, 그러니까 뭐 하고 있던 사회적인 회사 직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사실 자기가 문서적으로 잃은 것들은 없거든요. 그냥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다 매각을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만약에 그 매각을 했다면, 하락장 중에 매각을 했다면 그거는 어 이제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짓은 안 했다고 보고, 뭐 미리 정리를 해놨던지 아니면 미리 뭐 해놓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이건 횡령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 사실 횡령이라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코인에는 법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뭐 하든 말든 아무 법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으로 가게 되면 이제 법이 또 줄어드니까. 법이 줄어든다는 말은 이 사람이 변호사를 잘 쓰거나 아니면은 괜찮은 로펌, 변호사나 로펌이나 같죠. 그걸 쓰게 되면 자기의 죄가 줄어든다는 소리거든요. 어,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은 뭐 역시 투자는 음,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뭐 듣기 싫은 말이긴 해도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돼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지금 상태는, 사실 이 사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상태는 아닙니다. 그냥 회사가 날아가고 자기 직함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있지만 금전적인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문서적으로는 말입니다. 뭐 월급 받는 곳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또 이 사람이 앞으로 또 개발한다는 거에 믿고 또 탑승을 하시면 또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한테는 금전 재성의 운이라는 게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휘말릴 수 있고 언제든지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태가 보면은 이 사람 인생에서 이제 개천의 용난 상태거든요. 이 사람 사주가 개천의 용난 상태지. 근데 요 개천의 용난 상태도 지금 따지고 보면은 이제 39이 되면 정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람이 푹 싹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믿는 분들이 계신다면 좀 신경 써야 되시는 부분일 겁니다. 언제든지 이제 다시 조금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몰락할 수 있는 운이 올 수 있다는 거. 그 시기를 잘 파악을 하셔서 또 좀 사람을 가리셔서 그렇게 상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는 이 사람이 내년에 이제 솜씨 좋은 로펌을 고용해버리면 거의 뭐 답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법적으로 문제가 해 나갈 게 답이 없고, 그리고 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확률도 큽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서 뭐 잘 해놓은 거죠. 자기 자신은 올해는 적대 세력이 많아진다.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이런 때에 원한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올해 들어서 내가 이제 관리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올해 내 적이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거기에서 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자유로운 편이다. 뭐 각국에서 조사를 벌인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락할 때 자기 몫을 팔지만 않았으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죄로 들어갈 일도 없고, 또 내년에 이제 변호사 잘 쓰면 오히려 이제 무혐의 종결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들의 선택 실패로 이제 날아간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 돈을 보지 말고 투자도 일이라고 보고 조금 더 이제 돌다리 두드리듯이 그렇게 건너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이 권도영 씨에 대한 사주풀이는 이렇게 뭐 자기는 회생하겠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몇 년간 회생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회사를 차릴 수는 있겠죠. 근데 회생의 기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를 구하지도 못할 거고, 이게 발행을 하려면 투자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을 믿고 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지 않을까요? 저라도 만약에 안 할 것 같은데?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뭐, 도박에 심장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다시 발행을 한다고 해도 그걸 다시 살까?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뭐, 국내 정부에서도 한국산 코인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근데 전수조사 들어가 봐야, 뭐,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각국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든지 투자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본인들의 돈을 쓰실 때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권도영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주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사주학자 석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